아 감사합니다. 녹화를 이제 켰어요. 그 지난번에 공지 드린 재생 목록에 녹화한 거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다시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는 로지스틱 회계라는 걸 할 건데요. 아 잠시만요. 저 그 태블릿 연결 좀 하고. 아 왜 안 되냐. 일단은 머신러닝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그 인공지능에는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이 있다. 뭐 그런 얘기나 아니면 그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방법에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이 있다라는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결국 머신러닝이 풀고자 하는 문제는 그 데이터 포인트가 fx 꼴 y는 fx 꼴로 표현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물론 이 x는 당연히 그 벡터 변수니까 이제 어 다차원 벡터일 수 있는 거죠. y도 마찬가지로 벡터 변수기 때문에 다차원 값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 이 함수 f가 대체 어떤 모양인가를 추정을 하고 싶은데 근데 저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아이패드가 죽었네.
그냥 말로 진행을 할게요. 그 함수가 이제 방금 봤던 서형액기처럼 좀 정해진 함수여서,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 포인트들이 조금씩만 에러가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아예 함수를 모르는데 근데 그 데이터 포인트들의 분포를 일일이 추정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분포를 찾는 방법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함수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로지스틱 회기에서 찾으려는 함수는 뭐냐? 어 여기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거는 좀 좋은 정보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 점수가 있고 합격, 불합격 여부가 있어요. 이 여부를 걸러내는, 구분하는 그 구분선은 어디에 존재하냐, 거를 어떻게 하면 구분하는 함수를 이제 기준을 잘 모르더라도 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들어낸 게 로지스틱 회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진 분류라고 부르고요. 왜냐하면 그 결과 값이 합격 아니면 불합격, 머신러닝에서는 1 아니면 0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55점이랑 60점 사이에 어딘가 결정 경계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가 궁금해서 나온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S자 모양, 전혀 S자 같진 않지만 어쨌든 이 S자 모양의로 돼 있는 함수를 피팅을 하려면은 그거를 또 수학적으로 표현을 잘 해주면 좋겠죠. 그럴 때에는 이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걸 씁니다. 1 마이너스 2의 x승 분의 1 그걸로 표현을 하면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고, 그걸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 밑에 있는 이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적혀 있는 함수 모양으로 표현이 돼요. 음수일 때는 이제 0에 가까운 값이 나오고, 양수일 때는 1에 가까운 값이 나오도록 표현이 잘 됩니다. 이거는 직접 그래프를 그려 보셔도 되고, 미적분학 들으셨으니까 거기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 열심히 나오는데 그거를 따라하셔도 똑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포랩에서 굳이 표현을 하려면은 여기 적힌 코드대로 따라가시면 되는데,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진행을 해 보자면, 저희가 그래프 그릴 때 매트플롯립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했고,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numpy라는 걸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본론을 빼먹었네요. 아무튼 시그모이드가 아까 얘기했듯이 1 마이너스 2의 x승분의 1 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저렇게 정의를 해 주면 그냥 시그모이드 함수를 잘 정의한 게 됩니다. 어 numPy에서 지원하는 익스포넨셜 함수예요. 자연 로그를 아니지 자연 지수 함수를 표현해 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제 numPy에서 그림을 그리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x 값의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 줘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5.0 부터 플러스 5.0 사이에 0.1 간격으로 데이터 포인트를 생성해라. 그러면은 네 numPy 어레이로 마이너스 5 부터 플러스 5 사이에 0.1 간격으로 x 값이 쭉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출력하면 엄청 많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 주면 이렇게 0.1 간격으로 잘 데이터 포인트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 플러스 5가 끝점은 표현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네 저희가 파이썬을 쪼끔 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뽀문에서 이렇게 range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런 range라는 함수를 쓸 때도 10 이라는 끝값은 표현이 안 돼서 10 까지 표현을 하려면 10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이거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CPU에서 부분을 돌리면은 그 이제 "10이 되면 빠져나와라."라는 계기로 전달이 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4 학년쯤 되시면 이 내용을 다 아시게 될 텐데 아무튼 이거는 그냥 잡다한 소리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기니까 지울게요. 그래서 파이플롯이라는 라이브러리로 그래프를 그려 줍니다. y를 안 만들었구나.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면 되겠네요. 어 저희가 계속 원파일을 써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파이썬에서 매스라는 그런 기본 라이브러리도 있잖아요. 매스에도 분명히 익스포넨셜 함수가 없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왜 numPy를 쓰느냐? 이유는 간단한데 지금 numPy 어레이로 X 데이터 포인터들을 설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데이터 포인트들에 각각 익스포넨셜을 취해서 y라는 어레이를 또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매스를 쓰면은 그 뭐 익스포넨셜이 없나 보네. 아무튼 이런 매핑을 잘 해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맵이라는 함수고 이 이 표현의 의미는 뭐 파이썬을 잘 쪼끔만 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익스포넨셜이라는 함수를 x라는 어레이의 그 계열 요소 하나하나에 다 적용을 시켜서 y라는 새로운 어레이를 만들어라 뭐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항상 맵이라는 걸 써야 되잖아요. 근데 numPy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이 어레이를 넣으면은 출력으로 그냥 어레이의 각각 요소에 매핑을 해서 출력을 해 주고 뭐 1 차원 데이터를 넣으면은 그냥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 주고
그런 게 자동으로 되도록 코딩이 다 돼 있어요. 넘파이도 GitHub 가시면은 다 볼 수 있습니다. GitHub 가시면은 이렇게 넘파이 코드들도 뭐 C로 구현된 부분도 있지만은 파이썬으로 구현된 부분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찾아보면은 아마 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어 모든 함수들을 다 계산시키면은 너무 계산이 오래 걸리니까 네 그냥 어 엑셀처럼 그 모든 점들에 대해서 x 값에 대한 y 값을 어느 정도 저장을 해 놓고 그 값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구현된 것들도 몇몇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부분 진행을 할게요. 여기까지는 대충 다 이해하시겠죠? 별게 한 게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시그모이드 함수에 아무런 뭐 뜻도 안 한 거고 저희가 고등학교쯤에 다 했던 거지만 이번엔 시그모이드에 EX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각진 형태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이제 이 X축 자리에 EX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 보면 어 X축 방향으로 두 배만큼 축소 이 그래프 형태가 축소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디귿자 모양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Y3를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볼게요. 여기 밑에 텍스트 하나 넣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텍스트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을게요. 나중에 레포지토리를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읽기 편하시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0.5x의 경우에는 그래프의 모양이 같은 범위에서 조금 더 만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10으로 한다 치면 좀 더 큰 범위를 관찰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양 끝점에서는 1과 0으로 수렴하는 모양이긴 한데 그 결정 경계를 얼마나
마진을 많이 둘 것이냐에 따라서 이 W 값, X 값의 개수값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어스 값에 따른 라고 하고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친절하게 이 책을 쓰신 분이 코드를 다 짜 놨으니까 그냥 가져다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이플롯 모듈에 있는 플롯 함수를 만약에 이렇게 한 코드 섹션에 모아서 쓰게 되면은 이제 그 플롯이 겹쳐져서 그려지는 걸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그래프를 한 화면에 나타내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플롯을 겹쳐서 그리시면 됩니다. 나중에 직접 개발을 할 때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 좀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아무튼 그 지난번에 선형 회기를 다룰 때 썼던 가설함수 hx라는 게 옛날에는 1차 함수였지만은 이번에는 시그모이드 함수로 표현을 할 거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학습을 해야 되니까 이 y 값과 가설함수로 출력된 hx의 값의 차이, 그러니까 코스트 함수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저희가 지난번에 썼던 거는 빈 스퀘어 에러를 썼었죠. 저희가 흔히 아는 분산 구하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 분산을 추정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 y는 상수고 hx는 시그모이드 함수, 이 마이너스 x승이라는 함수, x승이 포함된 그런 함수고, 그럼 얘를 제곱을 해서 미분을 한다 치면은 그러면 어떤 함수가 나오냐? 그럼 알파를 가서 지켜봅시다. 싫어. 이렇게 되고 얘를 무위분하면 이런 계상한 함수가 나와요. 그러면은 얘를 매번 미분을 해 가지고 x 값이 주어질 때마다 매번 이 함수에 데이터를 넣어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시간 복잡도가 엄청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 마이너스 x승이고 이제 컴퓨터에서는 x의 값을 소수점 아래에 6 자리 정도로 표현을 한다 치면 지금 이거를 일일이 다 2의 마이너스 x승을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세제곱을 한 다음에 2를 더해서 세제곱을 한 다음에 2 마이너스 x승의 그 값을 나누는 계산을 하려면은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은 이거는 일부분밖에 표현이 안 됐지만 만약에 이 x 값을 전체로 표현을 한다 치면은 포스트 함수가 저희 책에 그려져 있듯이 이렇게 그 미니멈을 여러 개 가지는 로컬 미니멈을 여러 개 가지는 형태의 그래프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경사하강법을 배울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냐면 만약에 W 값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칩시다. 제 마우스 포인터랑 화면 다 잘 보이시죠? 네, 그럴 거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미분값을 계산을 해요. 기울기가 지금 양수죠. 양수니까 미니멈 그 기울기에 마이너스 붙여 가지고 러닝 레이트 값을 곱해서 왼쪽으로 쪼끔 이동할 거란 말이죠. 여기로 도착을 했다고 칩시다. 그림을 좀 더 키워서 그러면 여기로 도착을 했다 치면 그 기울기가 이번엔 다시 음수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로컬 미니멈을 최적의 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수렴을 해서 그 학습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글로벌 미니멈인데 로컬 미니멈에 빠지게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 그 다른 파라미터를 입력했을 때는 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저희가 학습한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잘 수렴을 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스트 함수를 계산하지 않아요. 여기서 챙겨 가셔야 될 게 이 로컬 미니멈의 하강법을 쓰면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트 함수를 뭘 쓰냐면 이제 자연 지수 함수니까 로그를 씌워서 계산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y 값이 1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x 값에 대한 y 값이 1일 때 코스트를 마이너스 로그 hx라고 표현을 하고 y 값이 0일 때는 1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hx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y의 실제 값이 1일 때 로그 hx를 쓸 거고 그다음에 y 실제 값이 0일 때 1 마이너스 hx 로그 1 마이너스 hx라는 식을 쓸 건데 그러려면은 이렇게 코스트 함수를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쵸? y에 0 대입하면은 우측 항만 남고 y에 1 대입하면 좌측 항만 남는 그런 식으로 훌륭하게 잘 표현이 될 겁니다. 이런 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좀 정보 이론적인 베이스가 필요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포스트 펑션을 정의한다라고만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작업을 똑같이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에 해서 평균을 구하면 포스트 펑션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i는 그냥 인덱스예요. 그러면 이 코스트 함수는 미분할 만해요. 얘를 직접 미분을 하면 지금 식을 쓸 수 없으니까 제가 써 놓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학교 수업 중에 인공지능 개론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했던 과제인데 로스 함수를 아까 썼던 것처럼 P는 이제 그 데이터 라벨이고 이게 Y랑 T가 바뀌어 있는데 아무튼 이 식에서 표현하는 Y 자리에 T가 있고 X 자리에 Y가 적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표현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손으로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아래처럼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직접 그려보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로컬 미니멈 하나만 가지는 그런 함수로 정의되는 걸 했었던 것 같고요. 0과 1 사이에서 0.5에서 T값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0.5에서 미니멈을 갔었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코스트 함수의 미분까지 이제 구할 수 있게 됐고 로컬 미니멈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걸 직접 구현을 해볼 텐데 저희는 저 함수를 직접 손으로 쓰진 않고 파이토치에 구현된 걸 그대로 가져다 쓸 테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파이토치의 머신러닝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들을 다 가져왔고요. 이거는 아무 값이나 원하는 값으로 쓰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 책에서는 1로 지정을 했으니까 저희도 1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파이토치에서 이제 처음에 파라미터 값들을 만들어 줄 때 전부 다 0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잘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통 0과 1,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랜덤으로 그 첫 파라미터 값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랜덤 값이 항상 다르게 나오면은 어떤 사람이 코드를 짜서 '아 내가 돌린 이 머신러닝 결과가 이렇게 잘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그 사람만 잘 나오고 우리는 잘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조작된 걸 수도 있잖아. 뭐 그런 의심들을 피하기 위해서 시드를 고정해 주면 랜덤으로 생성하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성되는 난수지만 그 난수 생성 알고리즘에 똑같은 시드 값을 제공을 해 주면 어쨌든 그것도 어떤 함수일 테니까 똑같은 시드 값을 제공을 해 줌으로써 이제 '아 이 사람이 했던 결과를 나도 똑같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랜덤 값의 시드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쪽 과목을 들으실 때 과제를 하실 때도 '아 이게 내 과제가 조작된 게 아니다. 그 결과물이 아주 잘 나왔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랜덤 시드를 고정하고 씁니다. 보통 학번으로 고정들을 많이 해요. 아무튼 그렇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전원을 해 줍시다. 이게 네 책에 있는 대로 따라갈게요. X 데이터랑 Y 데이터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그다음에 파이토치의 함수들에 입력을 해 주려면 numPy 함수들에 입력을 해줄 때 numPy 어레이를 입력했듯이 파이토치 텐서로 변형을 하는데 이때 데이터들을 플롯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을 해줄 겁니다. 플롯이 뭐 하는 거냐면 소수점 아래 6 자리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수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그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들은 Y 데이터가 0 부터 1 사이에 있는데 이때 미분에서 얻는 결과물들이 만약에 얘네가 정수로 선언이 돼 있다면 미분값도 정수로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코드를 일일이 확인해 보진 않아서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X 데이터랑 Y 데이터를 정수로 선언을 처음 했다면 결과물도 정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미분값을 정확하게 얻을 수 없어서 플롯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의 개입을 한번 출력을 해 줄게요. 데이터 포인트 6개 있고 그 X 값의 파라미터는 2 개씩 Y 값의 파라미터는 하나 씩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그렇게 생성했으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혹시 행렬 곱셈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좋아요.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중치 벡터를 선언을 할게요. 이렇게 선언을 할 텐데 왜 그러냐? 어 일단 b 값은 제껴 두고 W 곱하기 X 데이터 이제 이 경우에는 어 1,2 사이즈의 행렬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 W 값을 앞에 곱해서 결과물 1 차원 결과물이 나오려면은 이 모양으로 선언이 되어야 WX를 계산한 결과물이 1 차원이 되도록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바이어스 값은 WX를 계산한 결과물이 1 차원이고 거기에 1 차원 바이어스를 더해서 그러면 Y 데이터인 0 또는 1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설 같은 경우는
그냥 H라고 선언을 할게요. 하이퍼서시스의 약자입니다. 파이토치에서도 지수 함수를 정의를 해 놓고 있어요. 지금 다루는 데이터는 x, y 전부 다 파이토치 텐서로 보내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W랑 B를 지금 전부 다 토치 제로로 생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값이 제로로 표기화되어 있는 상태고 보통 이제 학습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 랜덤으로 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국부 과정에서 그냥 배울 때는 그냥 제로로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런 파라미터들도 생성하는 뭐 방법, 생성하는 기준들이 다 따로 있는데 그건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을게요. 그런 방법이 있더라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nt h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저희가 w랑 b를 다 0으로 초기화를 했으니까 0을 다 집어넣으면은 이 시그모이드의 값이 0에서 0.5니까 0에서 항상 0.5니까 평행 이동이 안 되어 있다면 그래서 0.5로 더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저희가 아까 썼던 거랑 똑같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써볼 겁니다. 파이토치에 있는 로그 함수를 가져와서 기획관리 드디어 다 썼어요. 이렇게 로스 함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로스라고 쓰겠습니다. 책에서는 뭐 여러 개짜리 로스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에 구해서 그거를 평균의 취향값을 알 수 있네요. 근데 이제 저희는 도치로 구현을 하고 있으니까 파이토치에서도 이와 같은 식을 자동으로 써주도록
여기 이렇게 추천으로 뜨는 것들 탭키 누르면은 한 번에 작성을 할 수 있고요. h랑 ytrain 이라는 두 개의 값을 넣어서 로스를 계산할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 주면 되겠네요. 로스트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라고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학습 부분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아까 썼던 표기값들을 가져오고요. 여기에 옵티마이저 일반적으로 이 옵티마이저들은 지금까지 설명을 안 하고 계속 쓰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로컬 미니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들을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 뒀는데 그거를 그냥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는 이거를 쓸 거고요. 러닝 레이트는 1로 주겠습니다. 한번 에폭을 주고 이렇게 1000번 습시킨다고 하고 이 맷물이라는 메소드는 뭐 하는 거냐면 그냥 행렬 곱셈 들어간 파라미터랑 이 엑스트레인이라는 토치 텐서랑 행렬 곱셈 계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설 설정하고 코스트 계산하면 이렇게 코스트를 계산하면 되고 그걸로 HX 하이퍼서스의 파라미터들을 결정을 해 줘야 되니까 이 계산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다른 좋은 방법 PQDM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아 이거는 프로그레스 바를 표현해 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쓰냐? 로그는 일단 그냥 출력하게 냅두고요. 레인지로 쓰는 방법이 있지만 어 이렇게 쓰면 아마 그냥 알아서 그 프로그레스 바를 표현해 줬던 것 같은데 네 그쵸. 이렇게 학습 로그 제대로 출력되고요. 학습 과정이 지금은 이게 아마 주피터 노트북이고 서버에서 돌리고 있는 환경이라서 이렇게 뜰 텐데 어 제가 지금 학습 돌리고 있는 거는 화면을 보여드려야 옆에 노트북에서 리눅스에서 학습을 돌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사진 이걸 보여드릴 방법이 없군. 아쉽네요. 제가 리눅스에서 돌리고 있어 가지고. 아무튼 더 예쁘게 뜹니다. 그 하나하나 데이터 포인트들이 진행될 때마다 이 프로그레스 바가 업데이트 되면서 얼마나 했냐를 보여줘요. 아무튼 그렇고요. 학습은 이렇게 됐고 실제로 결과가 잘 나오나 그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 이 플러스 1로 할 필요가 없죠. 이래야 1000 개죠. 0 부터 1000 개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 hx가 피팅이 다 됐으니까 뭐 어떤 값이든 넣으면은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h를 함수로 정의를 안 해 놨었으니까 어 지금 w랑 b 값만 정해진 상태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출력이 나올 텐데 지금 이게 그 자연지수 표기법으로 돼 있지만 어쨌든 이 뒤에 세 값은 1에 매우 가깝고 처음 세 값은 0에 매우 가까운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 10의 마이너스 하승이랑 마이너스 2승 단위니까 0.03이고 0.000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이 잘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0.5를 넘으면은 true가 나오고, 그거보다 작으면은 false가 나오도록 그렇게 출력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TF 문제처럼 표현이 될 겁니다. 네. 할게요. 그러면 그게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로지스틱 회귀에 대한 공부가 끝난 것 같습니다. PQDM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시 보여달라고요? 이거 그냥 그 저희가 뽕은 많이 쓰잖아요. 별찍기 같은 거 한번 보자고요. 별찍기. 아, 여기 없나 봐. 뽕은 돌리는 거. 여기. 한 줄에 하나씩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제가 뭐 써놨겠죠? 코드를? 파이썬으로? 그죠? 이렇게 된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걸 백준해서 돌리면은 틀렸습니다가 뜰 테니까 파이참에서 그냥 하나 만들어서 지금 공유가 안 되는구나. 파이참에서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조교님이 이상하게 써놓으셔서 아무튼 이거 말고 여기에서 왜 깔려있지? TQDM이라는 라이브러리가 그건가 봐요. 그 내장인가 본데? 내장 라이브러리인가 봐요. 아니면 제가 어쩌다가 설치를 했던가.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도 지우고 이렇게 하고 레인지 앞에 그냥 TQDM이라는 함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어, 이걸 치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어쨌든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가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력하는 부분을 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연산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프로그레스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없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쓰면은 프로그레스 바가 나와요.
새로 칩이 너무 많이 되는 중. 아 이렇게 실행하면 되나? 잠시만요. 아무튼 머신러닝에서 돌리면은 천천히 돌아가요. 맞습니다. 아 됐다. 데이터 포인트 개 많아지니까 뜨네요. 그러면은 이게 돌리다가 1%가 차면은 여기 한 칸씩 늘어나는 식으로 구현이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스터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